예, 안녕하십니까. 자, 공인중개사 기출 문제를 해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기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출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되죠. 예, 모든 국가 시험은요, 기출 문제에 답이 있습니다. 예, 기출 문제를 10년 정도 쫙 풀어야 됩니다. 그럼 거기에 방향성이 나오거든요. 예, 이 정도 난이도에 이 정도 지식을 습득을 하면 풀 수 있다. 이 방향성이 나오기 때문에 모든 시험은 기출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되죠. 자, 그래서 종부세 기출 문제를 한번 지금부터 쭉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가시죠. 1번은요. 자, 준비됐죠? 자, 1번 갑니다. 자, 종부세 과세 기준일 현재 과세 대상 자산이 자, 아닌 것. 지금 퀘스천 질문을 알아야 되죠. 과세 대상 자산이 아닌 것입니다. 예, 어떤 물건에 대해서 종부세가 안 나오냐. 자, 시험 문제를 풀 때요. 지문이 쫙 있죠. 있으면요. 가장 짧은 것부터 보셔야 됩니다. 짧은 거. 뭡니까? 요거. 자, 공장용 건축물 있죠? 오, 나왔죠? 건축물은 종부세를 안 낸다. 자, 과세 대상 자산이 아니죠? 자, 그럼 디귿이 여기 이 지문에 있어야 되죠? 그런데 자, 1번에 있습니까? 없네. 자, 눌러보시죠. 일단 X. 자, 요거 디귿 있죠? 디귿. 오케이. 그럼 요 4개 중에서 답이 하나 나오겠죠? 자, 그럼 그다음 짧은 거. 요거. 자, 국내에 있는 부부 공동명의. 자, 공동명의. 지분 동일. 자, 1세대 1주택 공시가격 18억. 자, 어떻게 됩니까? 자, 공동명의는요, 원칙적으로 인별과세입니다, 종부세는. 따라서 18억을 절반씩, 지분이 동일하니까 절반씩 들고 와야 되죠? 그럼 9억이 되죠? 그러면 종부세는, 그렇죠. 주택은 9억일 때 세금이 없죠? 예, 과세 기준 금액이 9억이잖아요. 따라서 이때는 세금이 없죠? 따라서 과세 대상 자산이 아니다, 그죠? 그렇죠? 자, 그러면 니은이 여기에 들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거 요거 눌러보시죠. 없잖아요. 그죠? 소거법이에요. 1번, 2번은 일단 틀렸습니다. 자, 그럼 답은 이제 니은 디귿은 반드시 들어있고 나머지 기역과 리을 중에서 하나를 찍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보세요. 자, 일단 요거. 일단은요, 골프장 토지가 나오면요, 골프장 토지는 일단 종부세 안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 뒤에 뭐 회원제 어쩌고 하는 뭐 구구절절 이 말은요, 다 쓸데없는 소리고요. 공시가격 다 필요 없는 소리고요. 이거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입니다. 따라서 토지는 세금이 없어요. 종부세 안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세요. 골프장은 종부세 없다. 물론 회원제 골프장일 때 종부세가 안 나오는 건데 그렇게까지 깊이 들어가면 이 시험 공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골프장 토지는 종부세 없다. 그러면 리얼 그럼 니은 디귿 리얼이네요. 니은 디귿 리얼이죠. 그럼 기억을 한번 보죠. 자, 뭐 어쩌고 저쩌고 쭉 하면서 도시지역 밖에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입니다. 농지는요, 내가 농사 짓는 농지는 종부세 없습니다. 그 토지는 세금이 없어요. 그런데 뭡니까? 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이렇게 돼 있죠. 농사를 안 짓고 있는 거, 이거는 종부세가 나옵니다. 따라서 농지 천하지대분 아닙니까? 농사 짓는 토지는 종부세 없다. 그런데 얘는 농사를 안 짓고 있으니까 당연히 종부세 내야 되죠. 그래서 정답은 뭡니까? 자, 정답. 그렇죠. 자, 기억 들어가면 틀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자, 어떻게 됩니까? 5번. 니은 디귿 리얼이죠. 니은 디귿 리얼. 철저하게 소거법. 항상 짧은 지문을 먼저 본다. 그리고 중간에 애매한 거는 퀘스천 마크 하고 빨리 다른 지문으로 넘어간다. 자, 그 다음에 가시죠. 자, 2번 갈게요. 자, 2013년도입니다. 자, 뭡니까?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 종부세 안 내는 물건이 뭐냐 이거죠. 아까 똑같은 질문이네요. 자, 보세요. 쭉 보시면요. 자,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다. 종중 소유 농지. 뭔가 느낌상으로는 세금 안 낼 것 같아요. 일단 퀘스천 마크. 자, 그 다음에 너무 길죠? 일단 패스. 3번.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토지다. 오케이. 이거 세금 안 내죠? 자, 우리가 재산세가 비과세되면은 종부세도 비과세. 그렇죠. 종부세는 재산세를 그대로 따라가죠. 그래서 요거는 세금이 없죠. 재산세 자체가 비과세니까
종부세도 비과세입니다. 따라서 디귿이 반드시 들어있어야 되겠죠? 디귿이 들어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자, 건축물. 이 앞에 있는 거 다 필요 없어요. 다 그죠? 현혹 자료. 건축물은 종부세 안 내죠? 그렇죠? 따라서 디귿 리얼이 반드시 여기에 있어야 되죠? 그죠? 그러면은 1번은 어떻습니까? 눌러보시죠. 예, 나가리. 그 다음에 2번도 나가리네요. 3번은 디귿이 오케이 맞죠? 자, 4번 어떻습니까? 기억 뭡니까 이거? 기억 앞에지? 그렇죠. 디귿이 없잖아요. 얘도 나가리. 그죠? 한 번 더 눌러보시면요. 얘도 나가리. 그죠? 디귿 리얼이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럼 디귿 리얼. 그러면 기억 니은 여기 이제 키를 쥐고 있네요. 자, 그러면 종중농지. 자, 뭡니까? 상수원 보호구역의 임야. 느낌상으로는 세금 내면 안 되겠죠. 공공성이 강하잖아요. 따라서 정답은 기억 니은도 종부세가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요. 너무 깊이 있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자격농지 세금 없다. 종중농지 세금 없다. 그 다음에 상수원 보호구역 임야. 이건 직관적으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일일이 다 못 외웁니다. 그죠? 아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식수. 그러니까 종부세 없다. 정답은 뭡니까? 자, 5번이죠. 5번. 예. 자, 그 다음요. 자, 그 다음에요. 과세 대상. 이번엔 거꾸로 묻고 있습니다. 어느 물건이 종부세를 내느냐? 이 말이죠. 내느냐? 2012년도에 나왔네요. 자, 쭉 보세요. 1, 2, 3, 4, 5. 항상 짧은 거 먼저. 짧은 지문을 먼저 갑니다. 자, 4번 보세요. 공장, 건축물. 건축물은 종부세 없잖아요. 따라서 얘는 과세 대상을 묻고 있으니까 얘는 일단 나가리. 그 다음 그 밑에 자, 무허가 건축물의 뭡니까 이거는? 자, 3번도 보죠. 상업용 건축물. 자, 건축물. 그죠? 다 X입니다. 이것도 X겠죠? 눌러보세요. X죠. 자, 그 다음에 무허가 건축물의 부수토지입니다. 자, 무허가 건축물은 종부세가 안 나오는데 부속토지는 종부세 나오죠? 그런데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다. 조금 애매하잖아요. 자, 어떻게 됩니까? 눌러보시면 퀘스천 마크. 일단 퀘스천 마크. 자, 확실한 거는 얘 둘은 확실히 정답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죠. 자, 뭡니까? 축산업을 하고 있다. 자,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도시지역, 축산용 토지다. 핵심은 축산업에 종사하는데 그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다. 느낌상으로는 종부세 안 낼 것 같죠? 예, 이건 직관적으로 판단하셔야 돼요. 이런 거에 종부세를 매기면은 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그죠? 소 키우는 사람들 다 죽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종부세 안 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좀 보세요. 말은 길게 있어요. 있는데 핵심은 뭡니까? 사회복지 사업자, 그리고 농지. 이것도 뭔가 복지3 소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90년 어쩌고저쩌고 한 거. 이것도 보시면요. 종부세를 갖다가 안 낼 것 같잖아요. 왜? 복지 사업이잖아요. 공공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이것도 종부세가 안 나옵니다. 예, 이것도 안 나오고 이것도 안 나오는데 정답은 자, 뭡니까? 남은 건 이거예요. 자, 요거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조금 어려운 문제예요. 왜? 무허가 건축물이란 무허가라는 말이 현혹돼 가지고 부수 토지는 우리가 상가 부수 토지는 종부세 내거든요. 따라서 허가 무허가 관계없다는 겁니다. 결론은 무허가도 토지에 대해서는 세금을 낸다. 그런데 이 문제는 요 3번, 4번은 확실하게 우리가 지울 수가 있는데 1번, 2번도 이거 진짜로 우리가 암기를 하지 않는 이상은 이거 못 맞추는 문제예요. 그런데 때려잡자, 추측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 축산업을 하는 사람이 종부세 내면 안 되잖아. 사회복지사업자가 소유하는 농지 여기에 세금을 때리면은 그죠? 공공성이 훼손되겠죠. 따라서 유출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답은 5번인데 난이도는 저는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자, 그다음요. 자, 이런 문제 나오면요, 쳐다보기 싫죠? 지문이 엄청 깁니다. 자, 그런데 질문은 뭡니까? 납세 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 누가 종부세를 안 내냐 이 말입니다. 예, 누가 종부세 안 내는 사람 찾기 2006년 옛날 문제가 되놓으니까 문제가 어려워요. 이 문제 어려워요. 그런데 자, 우리가 지문이 길 때는 어떻게 한다? 제일 짧은 것부터 간다. 1번.
1번. 1번이 짧나? 삶의 전환은 1번이에요. 자,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 소유자, 이거 뭐 엄청 쉽네. 1번 바로 답이잖아요. 뭡니까? 6억이잖아요. 그렇죠? 1번이 다 바로 답이에요. 자, 6억이잖아요. 얼마입니까? 9억이에요. 9억, 2023년도는 9억이잖아요. 9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부세를 내지만은 9억 밑에 있는 금액의 그 주택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종부세 안 내잖아요. 따라서 납세 의무자 아니죠. 따라서 이 문제는요, 나머지 지문들은 꽤 어렵습니다. 꽤 어려운데 1번에 답을 배치해가지고 이거는 아주 쉽게 해놨습니다. 이런 문제가 간혹 가다가 나와요. 예, 아주 자, 보세요. 보세요. 지방세법상. 자, 종합토지, 종합 나오면 뭡니까? 종합 나오면은 5억이죠. 5억 초과하는 경우는 해당 소유자. 이건 뭡니까? 납세 의무자 맞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별도 합산, 별도 토지는 어떻게 됩니까? 80억이죠. 별8, 그죠? 종5, 별8입니다. 이것도 종부세 내야겠죠? 맞죠? 그 다음에 보세요. 모회사, 자회사,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주택 공시가격이 10억이다. 그죠? 모회사는 6억이고 자회사는 4억이다. 이런 경우, 이거는 우리가 풀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근데 정답은 이제 이거 다 합쳐가지고, 그죠? 10억인데, 법인은 어떻습니까? 금액 관계 없다 그랬잖아요. 네, 9억을 빼주는 거 없다 그랬죠. 개인은 9억을 빼는데, 법인은 빼는 게 없기 때문에 종부세를 내야 되는데, 모회사, 자회사 이렇게 말을 갖다 썼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 수험생들이 헷가닥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자, 종합합산과세 대상 어쩌고 저쩌고 공시가격이 5억입니다. 맞잖아요. 이거하고 똑같죠? 얼마입니까? 2번하고 똑같은 문제예요. 그런데 여기는 법인입니다. 법인도 했어요. 법인도 똑같아요. 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하고 똑같습니다. 법인이나 개인이나 다 5억. 그죠? 5억을 초과하는 그 토지에 대해서 세금 내는 건 똑같아요. 따라서 이 문제는요, 요거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요거. 그 2번, 3번, 4번은 똑같은 계통입니다. 그런데 법인이 들어가 있고요, 개인이 들어가 있고, 요게 조금 헷갈리는데, 토지는 법인이나 개인이나 똑같다는 거. 요거는 주택은, 법인이 소유한 주택은 공시가격 관계없이 종부세를 낸다. 이걸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데, 자회사, 모회사의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이렇게 쓰러지는 수험생이 있어요. 그래서 출제자가 니네들 1번의 답을 아주 쉬운 걸 배치했으니까 1번 찍고 다음 문제 넘어가, 이런 뜻으로 출제했습니다. 자, 그 다음 가시죠. 자, 또 쳐다보니까 또 머리 아프죠? 언제입니까? 2009년도입니다. 자, 옳은 것은. 근데 질문은 아주 심플하네요. 정답을, 옳은 것 골라라. 자, 이거는 그죠? 전부 다 지문이 길기 때문에 할 수 없이 1번부터 갈게요. 자, 1세대 1주택. 자, 1세대 1주택이란 말이 딱 나오는 순간, 과세 기준 금액 얼마? 12억이다. 12억을 초과하는 것만 종부세 낸다. 자, 보세요. 납세 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는 금액에서 9억을 공제한 금액에서 이거 참, 그죠? 12억인데 9억이죠? 그 다음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이거는 맞죠? 예.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하라. 그러면 이제 과세 표준이죠? 과세 표준을 묻고 있잖아요. 지금 과세 표준. 그러니까 12억인데 9억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나가리. 아주 쉬운 지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건 뭡니까? 이건 패스. 너무 기니까 일단 패스. 그 다음에, 자, 별도는 뭡니까? 별 5억이죠. 별도 5억. 별도 뭡니까? 80억이죠. 별도 토지는 80억이 기준금액이죠. 자, 어쩌고 저쩌고 한 과세 표준에. 자, 1에서 3% 초과 누진 세율.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요, 이렇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세율을 묻고 있는 질문이 있어요. 세율을 묻고 있는 그런 지문이 나오면요, 일단 이게 정답이 될 확률은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왜? 이거 어떻게 암기를 합니까? 그 다음 페이지 가보세요. 그 다음 페이지. 자, 이게 바로 토지에 대한 세율인데요. 초과 누진 세율은 맞아요. 이 과세 표준 금액에 따라서 종합 합산 이렇게 따로따로 이제 세율이 있는데,
1%, 2%, 3%는 종합합산과세 대상 세율입니다. 근데 지금 별도 합산과세 대상 토지의 세율을 1, 2, 3이라고 출제한 거잖아요. 따라서 이 세율은 절대로 암기하시면 안 돼요. 이거 어떤 수험생들은 말이죠. 이 표를 암기하고 있습니다. 시험 떨어집니다. 시험 떨어져요. 모든 국가고시는요. 모든 국가에서 주관하는 시험은 세율을 갖다가 집요하게 묻는 질문은 이거 출제하면 안 돼요. 자, 앞에 가시죠. 그래서 말이죠. 별도 토지인데 과세비 1에서 3% 이런 거는 정답이 될 수 없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틀렸다고 보시면 돼요. 옳은 것을 고르는 거니까 틀리잖아요. 자, 그다음에 만 60세 이상인 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연령에 따른 세공제. 연령에 따른 세공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령자 세공제 있잖아요. 이거는 토지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주택만 가능합니다. 주택만 가능해요. 토지는 절대로 고령자 세공제 그리고 오래 보유하면은 장기 보유자 세공제 없다. 이거는 오로지 어떤 것만 1세대 1주택 주택만 해당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건 아주 쉬운 지문 틀린 지문. 자, 3주택 이상 소유했다. 그리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키워드는 100분의 200 세부담 초과 그죠? 한도를 정해놨잖아요. 종부세 한도 100분의 200이다. 2배. 자,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보겠다. 자, 세부담 상한은요. 3주택 이상 옛날에는 3주택 이상 2주택 이렇게 있었어요. 구분했어요. 근데 이 구분이 없습니다. 이제 구분 없이 무조건 100분의 150입니다. 왜? 주택일 때. 주택은 100분의 150입니다. 다음 페이지 가보시죠. 다음 페이지 설명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 페이지요. 아니네. 자, 앞 페이지 가세요. 자, 앞 페이지 갑시다. 자, 그래서 말이죠. 세부담 상한은요, 100분의 150입니다. 주택도 그렇고 토지도 마찬가지예요. 주택, 토지 다 똑같습니다. 100분의 150. 작년에 냈던 종부세의 1.5배까지만 내자 이 말이죠. 그 뜻입니다. 자, 그럼 정답이 어떻게 됩니까? 2번입니다. 2번인데요. 이거요. 보세요.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해서 해당 과세 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자, 주택분 재산세를 냈죠. 그 다음에 괄호 무시. 자, 재산세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1을 공제한다. 맞죠? 이중과세 조정이잖아요. 똑같은 집인데 재산세를 냈어요. 그런데 12월 달에 종부세를 한 번 더 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요, 위헌의 사항입니다. 이거는 헌법에 위배되는 겁니다. 똑같은 집에 대해서 동일한 보유세를 갖다가 두 번 매기면은 이거는 페널티, 반칙입니다. 따라서 나중에 내는 종부세는요, 앞에 냈던 재산세를 갖다가 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중과세 조정인데요. 요 달력 세율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거 필요 없습니다. 이게 다 필요 없는 말이고 이거 기억하지 마세요. 이거 기억하시면 안 돼요. 그냥 재산세는 종부세 계산할 때 빼는구나. 그렇게 계산하시면 2번이 정답입니다. 자, 나머지 이런 문제는요, 정답을 갖다가 2번에 배치했는데 이 괄호 때문에 난이도가 확 올라가 버립니다. 자, 우리가 문제를 출제할 때 출제위원이요. 자, 이 괄호를 한번 싹 없애버리세요. 그러면은 딱 두 줄이죠. 지문이 아주 심플해지잖아요. 재산세로 부과된 거는 종부세 할 때 빼는구나. 그렇지. 그런데 탄력 세율이 뭐 어쩌고 저쩌고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적용받은 후의 세액을 말한다. 이 말이 들어감으로 해서 수험생들이 그냥 정신이 돌아버립니다. 이 출제하는 테크닉입니다. 이거는요.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그럼 나머지 지문들이 그죠? 나머지 지문들이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요거요. 3번 특히 조심하세요. 이거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세율을 묻는 거는 절대로 정답으로 찍지 말자. 자, 그 다음요. 가시죠. 자, 그 다음 지문은 뭡니까? 틀린 것 고르기. 자, 일단 제일 짧은 지문 갈게요. 뭐가 제일 짧습니까? 1번이 짧네. 납세 의무자가 거주자인 개인이다. 자, 거주자 개인일 때 납세자는 자, 소득세법상 납세지 규정. 지금 질문은요, 납세지를 묻고 있어요. 거주자인 개인은 납세지가 어디냐?
그건 소득세법을 따라가라. 돼 있죠? 1번 정답이에요. 그런데요. 아니요. 노. 자, 정답을 미리 오픈했어요. 자, 소득세법상 납세지 규정을 준용한다. 이 말인데요. 이 납세지가 왜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종부세를 어느 세무서에다가 납부를 할 것이냐. 내 종부세를 어느 세무서에서 관할을 하느냐. 이게 납세지 아닙니까? 따라서 내가 종로에 살고 있다. 거주자 개인이 종로에 살고 있다. 그러면은 집은 뭐 저기 강원도 평창에 있더라도 관계없어요. 종로 세무서가 내 납세지 관할 세무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번이 아주 좋은 문장이죠. 이건 맞는 문장입니다. 자, 2번은 기니까 패스. 3번도 조금 기니까 패스. 자, 4번. 재산세가 분리과세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정답이죠. 자, 토지는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누죠. 종합, 별도, 분리 세 가지로 나누지 않습니까? 분리 이 과세 대상 토지는요. 재산세를 내지 않습니다. 재산세를 안 내면요. 종합부동산세도 안 내죠. 종부세는 재산세를 따라가지 않습니까? 따라서 분리과세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재산세가 분리과세되니까. 죄송합니다. 재산세가 분리과세되는 토지는요. 요거는 재산세는 나와요. 재산세는 나오는데 종부세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종부세가 없다. 그거죠. 예, 제가 착각했네요. 자, 그래서 이것도 정답입니다.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자, 5번은 쳐다보기 드실래요? 자, 그럼 그 다음 짧은 거. 납세 의무자가 해당 연도에 납부해야 할 토지분 종합합산 종부세 세부담. 자, 세부담 상한을 묻고 있죠. 세부담 상한. 직전 연도에 부과된 종부세의 100분의 300이다. 자, 요거요. 자, 세부담 상한은요. 주택은 100분의 150, 1.5배입니다. 토지도 똑같아요. 다음 페이지 한번 가시죠. 자, 보세요. 토지에 대해서 우리가 꼭 기억할 거는요. 종합합산과세 대상은 5억을 빼준다. 별도 합산과세 대상 토지는 80억을 빼준다. 5억, 8억 요거 기억하시고요. 종오 별 8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100% 요거 기억하시고요. 100% 주택은 몇 퍼센트입니까? 60%, 토지는 100%. 그 다음에 세부담 상한 이중과세 하는 거 똑같아요. 주택과 똑같아요. 빼기. 그 다음에 세부담 상한 초과세 150%입니다. 1.5배예요. 요거 300% 아니에요. 그래서 요 빨간 숫자 있잖아요. 요거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앞페이지 다시 가시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보세요. 100분의 300이라 했잖아요. 종합합산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액은 토지 종류에 관계없이 100분의 150이다. 정답은 100분의 150이에요. 주택하고 똑같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답이 뭡니까? 2번 틀렸죠. 그 다음에 5번. 자, 이게 만약에 말이죠. 2번이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기억했다면 이게 안 보셔야 됩니다. 2번에서 그냥 찍고 넘어가야 돼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남는다. 그럼 한번 보죠. 자, 주택입니다. 종부세 납세 의무자가 과세 기준일 현재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이죠. 1세대 1주택입니다. 70세입니다. 그리고 주택 3년 보유했네요. 자, 3년 보유하면은 장기 보유자 세액공제 됩니까? 1세대 1주택자 안 되죠? 5년 이상 보유해야 돼요. 자, 법령에 따라서 산출된 세액에서 그 산출된 세액의 법령이 정하는 연령별 공제율을 곱하라. 공제한다 돼 있죠. 연령별 공제는 가능하겠죠. 왜? 1세대 1주택이고 70세니까 연령별 세공제는 몇 살부터? 60세부터 가능하다. 그리고 6, 2, 3, 4 6234로 외우라 그랬죠. 60에서 이제 5년 단위로 끊어서 20%, 30%, 40% 세공제. 따라서 이거는 맞는 얘기다. 정답은 2번. 자, 다음 문제 가시죠. 자, 뭡니까? 틀린 거. 종부세 틀린 거 찾기. 2019년도 최근 문제네요. 자, 최근 문제도 왜 이렇게 지문이 깁니까? 자, 어떻게 한다? 가장 만만한 지문 이리로 간다. 그죠? 일단 아주 뭡니까? 상당히 여백이 있잖아요. 좀 부담이 줄어들죠. 자,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등록 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자, 문화재 주택. 자, 볼 필요도 없습니다. 문화재 주택은 뭐랬습니까? 종부세 안 낸다.
그렇죠. 합산의 배제 주택이라 그랬죠. 그래서 주택은 합산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렇죠. 문화재 주택은 거기에 종부세를 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등록 문화재는 종부세 없다. 맞는 얘기. 자, 그다음 이제 어떤 지문으로 합니까? 이쪽으로. 이게 좀 만만하네요. 주택분 종합부동산 세액을 계산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매수하여 소유한 경우에는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맞습니까? 정답 맞습니다. 이게 맞는 얘기예요. 왜 맞는 얘기입니까? 종부세는요, 철저하게 인별과세입니다. 인별과세예요. 따라서 공동 소유자는요, 철저하게 공시가격을 지분별로 나누어서 각자 세금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맞는 얘기예요. 다만 우리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일 때는 이제 특례가 있잖아요. 어느 한 사람한테 몰아줄 수 있는 거, 그 특례는 있지만은 기본이 뭡니까? 인별로 과세한다. 그래서 이 지문은 정답. 그렇죠. 자, 그다음 어디로 갑니까? 요거. 자, 이 문제는 뭡니까? 자, 400만 원. 종부세가 400만 원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최대 150만 원의 세액을 납부기한의 경과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자, 분납을 묻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시죠. 분납 한번 보시죠. 자, 종부세 분납은 250만 원 초과할 때, 세금이 250만 원 초과 나왔을 때 분납이 가능하다 그랬죠. 그리고 납부기한 후 6개월 이내 요 기간이 분납기간입니다. 분납기간은 6개월입니다. 6개월. 재산세는 어떻습니까? 2개월이죠. 예, 재산세는 2개월, 종부세는 6개월. 재산세도 250만 원 초과입니다. 따라서 250만 원 초과, 그 다음에 6개월 이내 분납기간. 요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기억을 안 하면요, 문제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요, 분납의 요령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두 가지 나누죠. 금액이 500만 원 이하냐, 500만 원 초과냐. 500만 원 이하로 나왔다. 그러면 눌러보시죠. 자, 일단 250만 원은 무조건 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을 분납을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언제까지? 납부기한 후 6개월 이내에 분납을 하도록 되어 있죠. 그 다음에 500을 초과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무조건 절반 내야 돼요. 절반 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절반을 분납을 한다. 2천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은 일단 1,000만 원 내고 나머지 1,000만 원을 갖다가 납부기한 후 6개월 이내에 분납을 하도록 한다. 이게 바로 분납 규정이 되겠습니다. 자, 시험 문제는 요게 나왔습니다. 이게 나왔어요. 500만 원 이하일 때 나왔어요. 자, 배시. 자, 보세요. 자, 어떻게 됐습니까? 400만 원이니까 500만 원 이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 그랬죠? 250만 원은 무조건 내. 그리고 나머지 금액이 얼마입니까? 150만 원. 150만 원의 세액을 최대 150만 원이니까 6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오케이, 정답. 맞는 얘기죠. 자, 그럼 뭘 안 받습니까? 자, 1번 한번 보겠습니다. 과세 기준이 현재 토지분 재산세 납세 의무자로서. 자연공원법 나오는 순간, 공공목적이구나. 그러면은 종부세 안 내겠네. 그죠? 자, 공원 자연환경지구의 임야를 소유하는 자는 토지에 대한 종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아하, 여기서 틀렸네. 그죠? 자, 2번은 뭐였습니까? 자, 요거 틀렸어요. 이거 전부 다 일일이 암기하지 마세요. 직관적으로 판단하시면 돼요. 자연공원법에 따라서 공원이라고 하는 공공성이 강한 그런 임야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종부세를 때려버리면은 이 소유자가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세금 낸다고 이걸 제대로 관리가 안 되겠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종부세를 안 낸다. 그런데 납부할 의무가 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정답 1번. 2번도 한번 볼까요? 2번은요. 자, 뭡니까? 1세대 1주택입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연령 세액공제 되죠. 보유기한에 따른 세액공제 되죠. 그런데 이걸 합친다 그랬죠.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그랬죠. 그런데 한도는 뭐다? 80%까지. 100분의 80까지 가능하다. 그죠? 원래 최대는 90% 나옵니다. 연령별 세액공제가 최대 40%, 그 다음에 장기보유 세액공제가 50%, 최대 합치면 90%인데 한도는 80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금액이 나머지는 전부 다 그죠? 다
어떻게 됩니까? 맞는 얘기 1번이 틀렸다. 그죠? 그런데 이 문제는요. 1번을 딱 보는 순간 느낌상으로는 분명히 종부세를 안 낼 것 같아요. 따라서 1번이 정답일 것 같아요. 그러나 정확하게 암기를 못했기 때문에 결국 나머지 지문을 다 봐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짜증나는 문제라는 거죠. 쉬운 문제지만은 1번 정 시간이 없다. 진짜 이제 시간 없다. 한 1분 남았는데 지금 두 문제 풀어야 된다. 그러면은 1번 찍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죠? 지금 느낌상으로는 80% 답이에요, 이게. 그러나 시간이 있을 때는 이 밑에까지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상한 문제예요. 좀 짜증나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요. 자, 계속 갑니다. 자, 틀린 거. 2018년도네요. 자, 틀린 거. 자, 보세요. 짧은 거부터 봅시다. 요거. 만만한 거. 자, 종부세는 물납이 허용되지 않는다. 아유, 이건 뭐 엄청 쉬운 문제네요. 자, 재산세는 물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종부세는요, 물납이 안 됩니다. 물납이라는 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그대로 갖다 바치는 거죠. 종부세는 물납이 허용되지 않는다. 대신 분납은 가능하다. 그죠? 5번, 요거는 정답이니까 요거는 틀린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요거, 만만한 거. 납세 의무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의 경우 납세지는 주소지이다. 아까 뭐랬습니까? 소득세법상 납세지를 따라간다 그랬죠? 소득세법을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개인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소지입니다.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느냐? 거기를 관할하는 세무서에서 바로 그게 납세지다. 2번도 맞는 얘기네요. 자, 그 다음에 1번은요. 이거는 보지 마세요. 이건 맨 마지막에 풀어야 돼요. 숫자가 뭐 정신없어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자, 3번. 납세 의무자는 선택에 따라서 신고 납부할 수 있으나 이거는 맞잖아요. 우리가 종부세에는 국가가 부과하는 게 원칙이지만은 납세자가 자진 신고도 가능하다 그랬죠. 신고함에 있어서 납부세액을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라도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가시죠. 이 문제 보충 설명 갈게요. 자, 종부세는요, 국가가 말이죠, 부과 및 징수를 합니다. 그래서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납부고지서를 국가가 발급해야 돼요. 그러면요, 그 고지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요, 주택과 토지를 갖다가 구분해야 돼요. 과세표준, 주택의 과세표준 얼마, 그리고 세액이 얼마, 토지의 과세표준이 얼마, 세액이 얼마, 이렇게 칸을 그어야 됩니다. 이걸 구분을 해야 돼요. 요거 핵심 단어, 구분. 이거 합쳐서 고지한다. 말장난 자주 나옵니다. 구분 무조건 따로따로 가야 돼요. 주택과 토지는 따로 국밥. 자, 국가가 부과한다. 그 다음 페이지. 그런데, 자, 납세자가 말이죠. 자진해서 신고 및 납부도 가능하다. 이건 예외적으로 가능한 겁니다. 납세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자기가 적어가지고 국가에 신고를 하고 그 금액을 납부를 하면 돼요. 문제는 적게 신고했다. 그때는 과소신고 가산세 당연히 나옵니다. 그런데 신고만 하고 납부를 안 했다. 그러면은 납부지연 가산세 당연히 나오겠죠. 당연히 나옵니다. 따라서 자, 납세자가 신고 및 납부도 할 수 있지만은 적게 신고하면은 과소신고 가산세 나온다. 자, 앞으로 가시죠. 지문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보시죠. 자, 납부세액을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라도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장난 나왔습니다. 정답은 뭡니까? 들어보세요. 3번. 이게 정답이에요. 자, 그럼 나머지 거, 요거. 자, 부정행위가 없다. 특례 제척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원칙적으로 납세 의무 성립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종부세를 부과할 수 없다. 이거는요, 국기법, 우리 시험 맨 앞에 보면요, 국세기본법에서 제척기간이라는 파트에 나옵니다. 제척기간은요, 국가가 홍길동 납세자한테, 야, 홍길동 너 세금 1억이야. 이렇게 세금을 갖다가 소위 말하는 때릴 수 있는, 부과할 수 있는 그 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납세 의무 성립은 언제입니까? 6월 1일이잖아요. 6월 1일로부터 5년까지입니다. 5년 안에 국가가 홍길동 얘 보니까 종부세 대상이었네. 아차, 내가 실수했네. 야, 너 세금 1억이야. 이렇게 부과할 수 있는 거는 뭡니까? 5년 안에 해야 돼요. 따라서 5년이 지나면요, 종부세를 부과할 수 없어요. 그죠? 그러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정하면 이게 또 10년 늘어나고 그런 게 있어요. 자, 어쨌든 5년입니다. 기본 부과 제척 기간은 5년이다. 정답이죠. 따라서 이건 어떻게 됩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1번을 보세요. 자, 토지를 유상 이전한다. 즉 토지를 돈 받고 파는 경우죠. 매매 계약서 작성일이 6월 1일이고 그 다음에 잔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 등기일 6월 29일입니다. 그럼 누가 내느냐? 납세 의무자는 매도인이냐 매수인이냐? 자, 이거는요 결론적으로 취득일자를 묻고 있어요. 취득일자. 자, 토지를 파는데 매매계약서 작성일은 6월 1일인데 이건 아무 필요 없어요. 잔금 지급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 중에서 빠른 날짜입니다. 둘 중 빠른 날짜가 취득일이에요. 6월 29일이잖아요. 6월 29일이 바로 새로운 이게 취득일이니까 6월 1일 현재는 매도인이 여전히 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종부세 납세 의무자는 매도인이다. 이게 정답이에요. 따라서 이 문제는요. 잔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 등기일 중 빠른 날짜가 취득일이다라는 걸 모르면요. 이 문제를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짜증나는 문제예요. 짜증나는 지문인데요. 그러나 요거는 우리가 알고 있겠죠? 네, 요걸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겁니다. 요 3번 이것도 헷갈린다. 그러면 이 문제 풀 수 없습니다. 풀 수 없어요. 왜냐하면 1번을 찍을 수밖에 없죠. 1번이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뭔가 그럴싸하잖아요. 그래서 요때는 나머지는요. 2번, 5번 이거는 확실하잖아요. 그런데 요 4번도 국세기본법을 제대로 공부를 안 한 사람은 이것도 헷갈립니다. 따라서 1번, 3번, 4번 중에서 하나를 찍겠죠. 그래서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요,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 문제. 자, 종합부동산세법상 토지 및 주택에 대한 부가징수입니다. 부가징수에 대해서 옳은 거 22년도 그야말로 최근 문제네요. 자, 옳은 것을 골라라 되었습니다. 자, 지문이 5개 있습니다. 가장 짧은 거부터 1번. 자, 아닌가? 1번 맞죠? 자,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 자, 종합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과세기준금액 5억이죠? 종5. 자, 과세표준에 1에서 5%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자, 토지에 대한 종부세 세율을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 뭐 토지도 마찬가지고 법인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주택도 마찬가지고 모든 세율은요 절대 암기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거 암기하려고 덤비지 마세요. 그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겁니다. 따라서 1에서 5%의 세율을 적용하는 게 이게 관건 아닙니까? 이게 맞으면은 그죠? 맞는 거고 아니면 틀리는 거고 일단은 이런 게 나오면요 무조건 틀렸다 보세요. X. 그다음에 이거 보세요. 이게 좀 짧죠 지문이. 자, 별도 합산 과세 대상이 나왔죠. 별도 합산은 기준금액이 과세 기준금액이 80억이죠. 그래서 별 8 예. 자, 또 그래요. 과세 표준이 0.5에서 0.8% 세율을 뭐 곱한다 이렇게 돼 있죠. 1번하고 5번은 똑같은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것도 X, 일단 X를 그으세요. 만약 이렇게 출제했는데 이게 정답이다 그러면요. 그 출제자는 정말 출제위원회에서 물러나야 됩니다. 그죠? 절대 이걸 정답으로 내면 안 돼요. 이거는요, 실무에서 그냥 책을 보면서 그냥 계산하면 돼요. 이걸 왜 우리가 암기를 해야 됩니까? 그죠? 자, 그러면은 1번, 5번은 다 틀렸어요. 지금 옳은 거 찾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 이제 지문을 봐야 되는데 지문이 똑같죠? 똑같이 길죠? 그래서 2번 가야죠. 자, 종부세 납부해야 할 세액이 200만 원인 경우 200만 원? 밑에 분납? 200만 원인 경우 그죠? 말이 안 되죠. 분납은 어떻게 됩니까? 250만 원 초과잖아요. 250만 원 초과할 때 분납이 되는데 꼴랑 200만 원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납부 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 이거는 맞아요. 6개월 이내 분납은 맞는데 200만 원짜리 가지는 200만 원은 이거 분납 안 된다. 그거 틀렸잖아요. 자, 그럼 이제 3번, 4번 중에 하나네요. 자, 그럼 어느 게 더 요걸 봅시다. 3번. 자, 관할 세무서장이 종부세를 징수하려면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맞아요.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입니다. 주택분과 토지분을 합산 이 또 그죠? 합산 말장난 구분 합치면 안 돼요. 주택분 과세표준은 따로, 토지분 과세표준은 오른쪽에 따로
구분해야 돼요. 합산, 요건 말장난, 고도의 말장난입니다. 과세 표준과세액을 납부고지서에 기재하여 발급해야 한다. 다른 건 다 맞아요. 다른 건 다 맞는데 요거 토지, 이 주택분과 토지분을 합산한 거 이거는요 언제든지 시험 문제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왜? 말장난하는 게 좋잖아요. 학생들, 수험생들 현혹시키기 딱 좋잖아요. 앞에 게 맞거든요. 맞네. 예, 실수 많이 합니다. 자, 뭡니까? 이것도 틀린 거죠. 그럼 답은 4번이네. 자, 종부세를 신고 납부 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 의무자는 종부세도 납세자가 신고 납부할 수 있다 그랬죠. 원래는 이제 국가가 고지하죠. 그런데 납세자가 내가 계산해 가지고 내가 신고해서 내가 납부할게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은 종부세 과세 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정답. 자, 뭡니까? 정답. 맞아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한다는 거. 예, 요거는 그냥 통으로 기억하셔야 되고요. 요 문제는 상당히 난이도가 있습니다. 난이도가 있다는 게 정답이 4번, 5번에 배치하면요. 요거 난이도가 샥 올라갑니다. 1번에 배치하면요. 난이도가 아주 내려가요. 게다가 지문이 1번이 굉장히 짧게 나왔다. 정답이다. 이거는요. 그냥 주는 문제예요. 대신에 5번이 정답인데 5번 지문이 굉장히 짧다. 이것도 주는 그냥 공짜로 먹으라고 주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항상 짧은 지문부터 우리는 먼저 본다. 그런데 답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3번도 가고 그다음에 4번 여기서 띵동. 그죠? 뭡니까? 이제 3번 틀렸고 4번 여기 정답이죠. 예. 자, 그다음요. 자, 이제 9번, 10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종부세에 대해서 틀린 거, 종부세 틀린 거. 자, 지문을 쭉 보세요. 쭉 한번 전체적으로 무조건 1번 보지 마시고 딱 봅니다. 보고 1번이 제일 짧네. 그러면 1번이 틀렸기를 바라면서 1번을 먼저 봅니다. 자, 종부세는 부가 징수가 원칙이다. 오케이, 맞는 말이죠. 납세 의무자의 선택에 의해서 신고 납부도 가능하다. 맞죠? 맞는 말이에요. 정답 아니네. 어쩔 수 없죠. 그럼 어떡합니까? 그냥 2번부터 가야죠. 자, 관할 세무서장이 종부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를 구분 오케이 맞죠? 구분한 과세표준과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한다. 오케이, 정답. 맞는 얘기죠. 자, 그 다음 갑시다. 혹시나 모르니까 이게 분명히 맞는 거예요. 이것도 맞아요. 그죠? 틀린 거 찾는 거니까. 그죠? 계속 가야 되죠. 제가 실수했네요. 자, 계속합니다. 3번. 조정지역 내. 자, 여러분들. 종부세를 이제 우리가 계산할 때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말은 이제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전에는 의미가 있었어요. 세율도 다르고 했지만은 이제는 그게 없어졌기 때문에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말에 대해서 현혹되면 안 돼요. 자, 2주택자의 경우 직전 연도에 당해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 상당액으로서 100분의 300 주택은요. 100분의 300이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100분의 150, 1.5배입니다. 왜? 세부담 상한이 있다 그랬잖아요.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없는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시가 표준액이 급격하게 오르면은 종부세가 3배, 4배, 4배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너무 이제 부담이 크니까 한도를 뒀잖아요. 그 한도는요, 주택은 무조건 100분의 150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냐 아니냐 이거는 아무 문제가 없고요. 2주택이냐 아니냐 아무 문제가 없고요. 자, 그때는 100분의 150이다. 100분의 150이다. 그럼 이 3번이 일단은 틀린 것 같아요. 그러나 확신이 안 서면은 또 읽어야죠. 또 가야죠. 3주택 이상, 자, 3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 직전 연도에 당해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 상당액으로서 이거 비슷한 문제 같아요. 100분의 150을 그렇죠. 100분의 150이잖아요.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세액은 없다. 예, 맞죠? 이거 맞는 얘기예요. 자, 요거 똑같은 문제입니다. 2주택이냐 3주택이냐 개인은요 주택수에 관계없어요. 주택수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 관계없어요.
과세 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 납세 의무자로서 국내에 소지하는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 공시기에 자 별도는 과세 기준 금액 얼마? 별 8. 그렇죠. 종합은 5. 종5 별 8이에요. 자 80억이죠. 맞아요. 80억을 초과하는 자는 종부세 납세 의무자이다.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그죠? 100분의 150입니다. 무조건 세부담 상한은요. 한도는 1.5배. 자, 그 다음요. 자, 한도를 잠시만 보시면요. 세부담 상한인데 이게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급격히 이제 오르면은 세금이 너무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한도를 두었습니다. 재산세도 있고요. 종부세도 다 한도가 있어요. 근데 종부세는요. 20년도만 해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고 21년도에 두 가지 있었는데 22년도 이후로는 이제 1.5배, 100분의 150으로 통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100분의 300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요. 다 틀렸습니다. 다 틀린 얘기입니다. 무조건 100분의 150이다. 예. 자, 그 다음요. 자, 11번. 종부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합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자, 옳은 거. 일단 1번과 5번이 지문이 짧으니까 이걸 먼저 보면 됩니다. 제발 1번이 정답이길 기원합시다. 자, 납세 의무자가 거주자 개인이다. 거주자 개인이다. 납세지는 소득세법상 납세지 규정을 준용한다. 이야, 정답 1번 눌러보시죠. 예, 엄청 쉬운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요, 그냥 던지는 문제예요. 받아 먹으라고 출제자가 던져주는 문제예요. 이런 걸 못 받아 먹으면요, 이건 안 되죠. 그럼 떨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정답이 1번인데 옳은 거 골라라 했는데 틀린 거 하나도 없잖아요. 자, 개인일 때는 말이죠. 거주자 개인이에요. 거주자 개인은요. 납세지는 주소지입니다. 그런데 그 주소지라는 거는 소득세법상 납세지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세법상 납세지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아주 중요한 문장입니다. 이제 5번 봅시다. 종부세의 과세 대상인 주택의 범위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의 범위와 같다? 아니죠. 별장 있잖아요. 별장. 별장은 재산세는 나오지만은 종부세는 안 나온다. 그죠? 예, 그 차이점. 그 차이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의 범위는 재산세와 종부세가 다르다. 자, 그 다음에 2번을 봅시다. 납세 의무자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해당 연도에 납부 주르륵 하세요. 쭉 하세요. 뭐 있습니까? 100분의 300 돼 있죠? 틀렸잖아요. 100분의 150. 세부담 상한이 있죠? 100분의 150. 자, 그 다음에 3번. 토지입니다. 토지분 재산세 납세 의무자로서 국내에 소지하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입니다. 분리과세 대상 토지. 자, 이거는 볼 것도 없습니다. 종부세 납세 의무자에다 돼 있죠.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뭡니까? 종부세 안 나온다 그랬죠. 예, 종합과 별도, 예, 요것만 이 토지만 종부세가 나오고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종부세가 없다. 그런데 요 밑에 나오는 뭐 공시 가격이 5억을 초과한다. 다 쓸데없는 현혹자료입니다. 이거는 종합 토지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틀린 거다 이 말이죠. 자, 그렇게 해서 또 뭡니까? 또 요거 4번. 종부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기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 가능하죠. 250 초과니까.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 자, 지금 뭡니까? 종부세 아니에요. 종부세는 6개월이잖아요. 6개월에 분납할 수 있다. 재산세는 2개월이죠. 재산세는 2개월, 종부세는 6개월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죠. 자, 이제 12번입니다.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요. 이거 피곤한 문제입니다. 지문이요. 굉장히 길잖아요. 그런데 1번, 2번, 3번 지문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읽어야 되잖아요. 이런 문제가 어렵습니다. 2018년도 나왔네요. 아, 어려운 문제. 우리가 문제가 어렵다는 거는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지문이 아주 길게 돼 있을 때 그때는 난이도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출제 문제 자체가 길게 돼 있잖아요. 이래도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요걸로 지금 학생들을 겁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거주자 값입니다. 거주자 값. 키워드에 동그라미 쳐야 돼요. 이런 문제는요. A주택 동그라미. 그 다음에 3년 소유 동그라미. 거주 불필요한 자료. 현혹 자료. 값이 A주택에 대해서 납부하게 되는 2023년 귀속. 자, 재산세, 종부세에 대해서 틀린 걸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은요. 납세 의무자입니다. 61세, 자, 61세 1세대 1주택입니다. 그럼 뭘 떠올려야 됩니까? 주택 1세대 1주택은요. 60세 이상이면은 고령자 세공제 있죠? 고령자 세공제. 그걸 머릿속에 빡 지금 기억해야 돼요. 자, 그리고 또 뭐 1세대 1주택이니까 과세 기준금액, 종부세 과세 기준금액 얼마입니까? 12억이죠. 자, 그까지. 자, 보세요. 그럼 1번. 틀린 거. 재산세, 종부세,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이다. 오케이. 그죠? 이런 쉬운 표현 맞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요거. 고령자 세공제는 자, 100분의 20이다. 즉 20%를 받는다. 자, 이거는요. 암기를 하면 맞추는 거고 암기를 못하면은 절대 맞출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일단은 체크. 자, 재산세, 납부세 이게 350만 원인 경우 분납 가능하죠? 100만 원은 자,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재산세죠. 종부세 아니에요. 재산세는 그렇죠.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도 250만 원 초과하면 분납 가능해요. 자, 그래서 이거는 맞는 표현인데 이게 급하다 보면요. 재산세 납부세액이 아니라 종부세 납부세액으로 회가닥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2개월이구나. 6개월인데 이거 틀렸네. 답 3번 찍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재산세 산출세액은 저 뭡니까? 쭉쭉쭉쭉쭉 보세요. 자, 100분의 150 세부담 상한이 재산세, 종부세 다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세도 100분의 150일까? 종부세는 100분의 150인데 재산세도 100분의 150일까? 일단 체크. 갑이 A주택을 신탁법에 따라서 수탁자 명의로 신탁 등기하면은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누구다? 위탁자다. 자, 이거는 위탁자, 수탁자 용어를 아셔야 되는데요. 위탁자는 맡기는 사람입니다. 원래 자기 명의에 주택이 A주택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수탁자를 부릅니다. 너 이리 와봐. 이거 원래 지금 내 명의로 등기가 돼 있는데 너의 명의로 좀 옮기자. 그러면 이제 수탁자가 소정의 수수료 받고 알겠습니다 하고 자기 명의로 등기를 바꿉니다. 그러나 실제는요, 이거는 신탁법에 따라서 한 거기 때문에 여전히 위탁자의 소유입니다. 따라서 재산세는 납세 의무자가 누굽니까? 위탁자. 그죠? 위탁자, 납세 의무자다. 요거 재산세 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어떻습니까? 이거 맞죠? 이거는 알면 맞추고 모르면 틀리는 문제. 3번 이거 재산세 맞죠? 이거 약간 퀘스천 마크. 그럼 뭡니까? 2번, 4번 요 두 개 가지고 찍어야 되겠네. 그죠? 찍어야 됩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가시죠. 자, 이 사람은 현재 61세입니다. 61세는 20% 아닙니까? 20%. 그래서 6, 2, 3, 4 이렇게 기억하자 그랬죠. 그 다음에 장기보유자 세액공제는 5, 2, 4, 5 이렇게 기억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럼 20%인데 이 사람은 61세니까 앞에 가시죠. 몇 프로입니까, 이 사람은? 100분의 20 돼 있죠. 100분의 20 맞죠? 그럼 틀린 거는 뭐다? 얘가 틀렸겠네. 재산세는 세부담 상한이 100분의 150이 아니다 그러면 아니다, 그죠? 그 다음 페이지. 또 그 다음 페이지. 자, 분담은 됐고요. 그 다음 페이지요. 요겁니다. 재산세 세부담 상한은요, 구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 가격이 3억이냐, 6억 이하냐, 6억 초과냐에 따라서 105%, 110%, 130% 이렇게 구간이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00분의 150 이렇게 하면 이제 틀린 거죠. 그건 종부세죠. 자, 그래서 앞페이지로 가시죠. 예, 자, 재산세입니다. 재산세 산출세액. 종부세 산출세액을 하면은 요게 맞는 말인데 재산세이기 때문에 요거는
아니다, 그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틀렸는데요. 이 문제 난이도는 꽤 높아요. 꽤 높아요. 이거는 거저 먹는 문제지만은, 그죠? 이거는 거저 먹는 문제 1번 지문 아무것도 아닌데, 요거는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되고, 암기를 못하면 이거는 뭐 틀리는 거고, 요거는 말이죠. 재산세 납부세액이라는 거, 요것도 착각하기 쉽고, 그 다음에 4번 요것도 착각하기 쉬워요. 5번도 이거는 암기를 한 사람은 맞추고 모르면 틀리는 문제. 조금이 아니고 저는 굉장히 이건 난이도가 높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요. 자, 그 다음 문제 가시죠. 13번. 자, 재산세 종부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틀린 거 찾기입니다. 틀린 거 찾기. 자, 1번 가시죠. 재산세와 종부세의 과세 기준일은 동일하다. 6월 1일. 이거는 뭐 정말 쉬운 문제. 자, 그 다음에 주택 이외의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이다. 자, 납기 주택 외의 건축물입니다. 일반적인 상가 있잖아요. 상가 건물. 자, 이거는요, 암기를 하면 맞추는 거고, 암기를 안 하면 틀리는 거고, 일단 퀘스천 마크 달아놓고 그 다음 갑니다. 자, 틀린 거 찾고 있잖아요. 틀린 거. 주택에 대한 종부세의 과세 표준은 납세 의무자별로 주택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9억 원을 갖다가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맞죠? 9억이죠? 1세대 1주택은 12억이고요. 그런데 여기는 1세대 1주택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9억이다 하면은 이거는 맞다고 봐야 되죠. 자, 그래서 이거는 맞는 말이죠. 이건 아주 쉬운 지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과세 기준을 현재 토지분재산세 납세 의무자로서 종부세 과세 대상인 경우 국내 소재 과세 대상 토지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을 초과하면은 종부세 납세 의무자다. 자, 토지 종류를 알아야 되는데 종합합산 과세 대상입니다. 종합합산 종5 맞죠? 맞는 얘기죠. 자, 종부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해서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 대상, 별도합산과세 대상,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무엇을? 종부세. 이야, 이거 이제 정답 5번 눌러보시죠. 정답 5번. 이야, 이거 뭐 아니, 이 문제 지문은요 엄청나게 쉬워요. 엄청나게 쉬워요.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종부세 없죠? 안 내죠? 아무것도 아닌 지문인데 하필이면 5번에 배치했습니다. 5번에 배치하면요 이게 난이도 올라갑니다. 그런데 1번 지문은 짧죠? 그런데 이것도 짧죠? 그런데 길죠? 정답을 5번에 이렇게 딱 숨겨놓은 겁니다. 숨겨놨어요. 여기 지문이 이 정도 짧았으면은 요거 보고 이거 보면 바로 두 번째에서 바로 맞출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거는 끝까지 보지 않으면 맞출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문제입니다. 고도의 테크닉이 들어있는데요. 자, 요거 한번 보시죠. 주택 이외의 건축물 재산세 납기.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죠. 한번 보시죠. 자, 일단은요, 재산세, 종부세 아니에요. 재산세는요, 1기분 납기가 있고 2기분 납기 구분을 하고 있죠. 자, 1기분은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가 납기고요. 자, 건축물, 주택의 2분의 1, 주택의 2분의 1은 또 2기에 또 냅니다. 그 다음에 선박 항공기. 자, 요 네 가지는요, 1기분입니다.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 내죠. 그런데 주택이 2분의 1하고 토지는요, 9월 16일, 9월 30일. 이게 2기에 이제 납부를 합니다. 그래서, 건주선항이다. 예, 건주선항.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는 1기에 낸다. 7월달에 낸다. 뭐, 그렇게 뭐 야매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이거는 각자가 이제 앞 글자를 따가지고 한번 말을 만들면 돼요. 그래서 건주선항이다. 자, 앞에 다시 가시죠. 그럼 맞습니까? 주택 이외의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납기는 7월 16일, 7월 30일 맞죠? 예, 맞는 지문입니다. 자, 그 다음요. 자, 14번 종부세 재산세 틀린 거 찾으세요. 틀린 거. 주택 외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맞죠? 맞죠? 건축물은 종부세 안 내죠. 일반 상가 종부세 안 나오죠. 다만 주택은 이제 종부세 내잖아요. 자, 1번은 맞다. 자, 그럼 어디로 갑니까? 3번으로 갈까? 3번. 별장에 대한 재산세는 단일세율이다. 자, 재산세.
별장 재산세 이거는요 암기를 한 사람은 맞추는 거고 모르면 이거는 일단 퀘스천 마크 확실한 답을 찾으러 갑시다. 그 다음에 자, 그 다음 뭘 봐야 됩니까? 자, 이거 5번 갑시다. 국가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자 1년 이상 무상으로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은 재산세가 없다. 재산세 맞죠? 맞습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무상으로 공공용도로 사용하는 재산은 재산세 없다. 자, 요거는 재산세 파트에서 다 했어요. 이거는 그냥 통으로 암기하셔야 됩니다. 요건 암기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뭡니까? 1번 봤죠? 그 다음에 2번 갈까요? 2번일 가능성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느낌상으로는 주택분 재산세 납세 의무자로서 주택분 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종부세뿐만 아니라 재산세도 세대별로 합산하여 과세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거요 실전에서 2008년도에 수험생들은 이거 딱 보는 순간 머리가 하얗게 됐을 거예요. 일단 퀘스천 받고 모르겠다 체크. 자, 그러면은 1번은 확실하게 정답이죠. 확실하게 맞는 얘기죠. 3번은 이것도 맞아요. 이거는 그냥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단일 세율을 적용한다. 이건 암기해야 되는 겁니다. 재산세에서. 맞아요. 그 다음에 4번은 뭡니까? 4번을 안 봤네요. 자, 주택에 대한 재산세 그리고 종부세는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공시된 가액을 기초로 과세 표준을 산정한다. 맞는 얘기죠. 이게 뭡니까? 종부세에서는 공시 가격이고 재산세에서는 시가 표준액 아닙니까? 그렇죠. 관련 법은 요 법에 따라서 국가가 일정 금액을 고시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이거 맞는 얘기예요. 이것도 맞죠? 그러면 답이 이거네. 그죠? 답이 이거네. 정답 2번. 자, 이거요. 잘 한번 보세요. 주택분 재산세 납세 의무자로서 주택분 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종부세 내야 되잖아요. 과세 기준금액이 얼마입니까? 그죠? 1세대 1주택은 12억, 일반 주택은 9억이죠? 그죠? 그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종부세 내야 되죠? 그런데 세대별로 합산 과세된다. 이 말이 틀렸습니다. 세대별로 합산 과세 이 말이 틀렸어요. 다음 페이지 가시죠. 그 다음 페이지요. 자, 요겁니다. 자, 재산세와 종부세는요. 재산세는 요 집에 대해서 공시가격의 100%를 가지고 재산세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만약 공동소유자일 때는 그 지분에 따라서 만약 5대5다 그러면 절반씩 과세를 하면 돼요. 그런데 종부세는요. 요게 공동명의다 그러면은 A가 공시가격에 50% 들고 오고 B가 공시가격에 50% 들고 와서 애시당초 처음부터 공시가격을 이렇게 그죠? 나누어서 세금을 각자 따로 계산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인별합산과세예요. 인별이에요. 그런데 물건별로 재산세를 합친다 이 말입니다. 즉 아까 말한 세대별로 합친다는 말이 바로 물건별로 합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앞에 가시죠. 자, 보세요. 어디입니까? 자, 요거. 자, 종합부동산세뿐만 아니라 재산세도 세대별로 합산합니까? 재산세는 세대별로 합산하면 맞아요. 그런데 종부세는요, 세대별로 합산하면 안 되잖아요. 지분에 따라서 인별로 나눠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건 틀린 겁니다. 틀리는데, 이 문제도 어려워요. 어려워. 이거는 지문이 쉽고, 요거는 뭐 단순한 거예요. 이거는 재산세 하면서, 이거는 뭐 당연히 알아야 되니까. 그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것도 처음 보는 사람은요, 이런 법이 있나? 그죠? 이런 법이 있었나? 조금 생소한 지문이에요. 이건 뭡니까? 이거는 뭐 당연히 암기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반드시 암기해야 될 걸 암기하고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2번이 이상하니까 이걸 체크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요. 이 문제는 뒤죽박죽입니다. 뒤죽박죽이에요. 근데 이게 말이 어려워요. 말이 어렵겠습니다. 말이 어렵겠어요. 그죠? 세대별로 합산 과세된다. 요 말이 키워드. 자, 그 다음이요. 자, 15번 이제 마지막 문제를 한번 해볼게요. 종부세상 주택에 대한 과세 및 납세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고르세요. 맞는 말.
자, 이거는 뭐 지문이 다 기네요. 자, 2번 갑시다. 조금 짧으니까. 납세 의무자가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인 경우. 자,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는요. 이거는요. 개인하고 똑같아요.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는 개인하고 똑같습니다. 자, 주택에 대한 종부세 납세지는 주택의 소재지다. 주택 소재지 아니죠. 주택 소재지 아니고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의 대표자가 있겠죠. 대표자가 거주하고 있는 곳입니다. 개인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 봅시다. 납세 의무자 법인이고 3주택 이상을 소유했다. 자, 주택 수에 따라서 과세 표준의 1.2에서 6%의 세율을 적용해서 종부세를 계산하라. 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세율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들고 오는 문제는요. 절대로 정답이 될 수가 없다. 물론 뭐 100%는 아니에요. 100%는 아니에요. 출제위원이 술을 한잔 해가지고 해가닥 미쳐가지고 이걸 정답으로 찍으면은 그 해 문제는 난이도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예요. 자, 요런 구체적인 과세 표준 세율 이게 정답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거 틀린 문제.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했고요. 3번 과세 표준 합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을 보유한 납세 의무자는 해당 연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신고하라. 자, 우리가 종부세는요. 한 가지 조심하실 거. 이건 뭐냐면요. 합산 배제 대상 주택입니다. 종부세에서 종부세 안 내는 주택이 있었잖아요. 뭐 문화재 주택, 그다음에 어린이집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주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국가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나 문화재 주택을 가지고 있으니까 요거 국가야 너 종부세 나한테 부과하지 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종부세에서는요. 절대로 10월 달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종부세에서는 10월 달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자, 6월 달, 6월 1일 과세 기준일 6월 달 나오죠. 그다음에 요거는 10월 달이 아니고 9월 달입니다. 예. 그다음에 9월 달, 그다음에 12월. 그죠? 납부 기간 있잖아요. 그래서 6월, 9월, 12월이 핵심입니다. 이거 조금 이따가 이제 설명드릴게요. 그다음 자, 종부세 과세 대상 1세대 1주택. 자, 12년 보유했다. 그러면은 공제율은 100분의 50이다. 이거는 표를 기억해야 맞추는 문제죠. 자, 일단 패스. 과세 기준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종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하하하하하. 제가 실수했습니다. 실수했어요. 지문이 제일 짧은 게 이거잖아요. 이걸 먼저 봤어야 합니다. 이걸 먼저 봐야 돼요. 자, 제가 실수했습니다. 이거 맞는 말이잖아요. 재산세를 내야 될 사람은 종부세도 내야 된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정답 5번. 그죠? 5번은 제일 짧은 지문을 먼저 본 사람은 이거 거저 먹는 건데 제가 좀 거꾸로 해서 어렵게 됐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 가시죠. 자, 일단은 법인의 세율은요. 2주택 이하는 2.7%, 3주택 이상은 5%입니다. 즉 단일 세율이에요. 근데 앞페이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법인이죠. 3주택 이상을 소유하면 5% 아닙니까? 그런데 1.2에서 6%니까 이게 틀린 거잖아요. 따라서 이거는 자연스럽게 틀린 건데 이런 거는 요 세율을 구체적으로 묻는 거는 무조건 틀렸다라고 그냥 넘어가세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또 그 다음 페이지요. 요거. 자, 아까 말씀드린 예를 들어서 내가 문화재 주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공시 가격을 갖다가 합산하는 걸 배제해야 되죠. 요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계산하면 안 돼요. 이거는요, 9월 달에 하셔야 돼요. 10월 달에 하면 안 돼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다가 합산 배제를 신청해야 됩니다. 따라서 10월 달에 한다. 틀린 말이었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또 있습니까? 자, 요거. 자, 지금 우리가 아까 지문이 뭐였습니까? 다시 올라가시죠. 뭘 묻는 문제였죠? 아까, 자, 12년 보유했잖아요. 1세대 1주택 12년 보유. 자, 그러면은 50% 맞습니까? 자, 넘기세요. 자, 몇 년 보유했죠? 12년. 자, 요 구간이죠? 자, 요 구간. 40%네. 그죠? 12년 40%. 그죠? 50%는 15년. 그죠? 넘어가야 되죠. 그래서 40%인데, 5, 2, 4, 5. 그렇게 기억하자. 이렇게죠. 자, 앞에 다시 가시죠. 지문 봅시다. 몇 프로?
50%, 50% 틀렸지. 40% 아닙니까? 예, 그래서 기억하면은 이 표는 기억해야 돼요. 예, 그렇게 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기출 문제 한번 15개 쭉 봤습니다. 반드시 기출 문제 보셔야 되고요. 여기 나오는 지문들 제가 요런 거는 암기할 필요 없다 그랬죠. 이런 거 말고 요런 문장들은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출 문제를 보면은 그 시험에 출제 경향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과거에 출제된 문제와 최근에 출제된 문제를 비교해 보면은 그것도 최근의 출제 경향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기출 문제 반복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기출 문제를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